네, 현재 상황 이제 서서히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막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다행입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하단 레벨이 2020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1980선 정도로 낮춰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50포인트대에서는 일단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락 쪽에 대해서도 당장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더불어서 박스 하단을 터치했다고 해서 이 시장이 여기서 또다시 어떤 강력한 급반등을 하기에도 현재로서는 시점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1월은 전체로 봤을 때 박스 정도의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종목 대응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대응 전략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종목부터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단연 돋보입니다. 셀트리온과 코롱생명과학 정도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두산중공업도 재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아모텍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가운데서 먼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셀트리온부터 볼까요? 오늘 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는 121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약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이번 상반기에 6, 7월 이후에 혹은 빠르게는 4월달, 5월달부터 꺾인 주식들이 좀 많았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 시장이나 성장 고퍼들과 함께 대표적으로 꺾였었는데 121선의 중심을 잡고 보시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주들이나 혹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번이 일시적인 조정 혹은 휴식기였는지에 대한 파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을 넘지 못하는 주식은 오히려 꺾인 상태에서 반등이 되는 것이고 조정이 나왔다가 121선은 위쪽으로 올라와서 유지를 한다면 다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5,000원까지 떨어졌었지만 지금 120선 위치하고 있는 75,000원을 지금은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 이상에 있는 동안은 어제도 제가 메디톡스를 예로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75,000원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고 아래쪽 구간에서는 걱정이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5,000원 위쪽에 있다 보니 로스컷을 그 자리를 잡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은 코스닥도 650 라인은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중공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종목인데 오늘 강한 반등 나옵니다. 하지만요, 장중에 10%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121선에 좀 막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에너지 좀 이 선을 뚫어내기에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유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올 한 8월경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가치주들, 이 가치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한 7, 8년 내에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 기간 동안 경기가 부진했고, 업황이라든지 성장 전망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재무적 부담 등으로 소재 섹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산업재 섹터들이 주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이것이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내년부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할인되어 있는 업황 부진이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 상당히 매력을 주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좋아진다라면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 투자에 좋지 않은 어떤 불경기 매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아주 싼 주식이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밖에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두산중공업처럼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혹은 그룹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하루 이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을 기대를 하고 기다리실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부진한 가치주들 개의치 마시고 투자의 어떤 사이클 자체를 좀 크게 보신다라면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널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 작은 종목 가운데서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텍인데요. 8월 달 후반부터 이 삼성페이 모멘텀 받으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다가 이달은 상당히 좀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은 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 살아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건 뭐 주식 시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편의점 가서 보니까 단말기들이 거의 바뀌고 있더라고요. 삼성페이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침투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분명히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NFC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외형 확장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자리에서 아모텍 같은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부터 조정이 진입되어 있고 크게 봤을 때 올해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121선과 61선 정방향 잡아놓고 18,000원 121선을 오늘 지키면서 이렇게 강한 반등을 준다라는 것은 이쪽 섹터를 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18,000원 로스권 놓고 공략권 정도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자동차주들은 좀 급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기아차 마이너스권이고요. 한미약품은 또 오르지만 한미사이언스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엔과 LG화학, CJ ENM 정도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먼저 기아차 보겠습니다. 10종 탑10 가운데 현재 가장 크게 밀립니다. 오늘장에서 약세 원인과 함께 대응 전략도 함께 주시죠. 예, 뭐 지금 시장이 대표적으로 지수 보고 매매하는 장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좀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움직임입니다. 시장은 박스권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이제 힘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화학주와 함께 자동차주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을 중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뭐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시장 수익률 상회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대형주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끊어치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후에 조정 시에는 다시 관심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한미사이언스도 시청자분들 관심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하고 한미약품도 어제 쉬다가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는데 한미사이언스 오늘 포함 3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한미사이언스는 왜 약하죠?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료가 두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 부재 혹은 다음 모멘텀이 과연 빠르게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외형 확장은 분명히 가능한 어떤 재평가 구간에 들어왔지만 이벤트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이벤트 시세가 없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단기적인 또다시 급등세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경계감 내지는 대기 매수가 좀 약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고점을 넘겨주는 시세와 다시 한번 위쪽 추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조정시 매수는 정말 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쪽에 대한 어떤 외형 확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아주 짧은 변동성 트레이딩을 본다라면은 15만 원 근접권이면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권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이렇게 121선 위쪽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제약주만 선별하신다라면은 120선이 깨질 때까지는 현재 변동성 트레이딩 대상으로는 당분간은 제약주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감을 앞두고 전반적인 시장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예,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것이 미국 포털 사이트에서도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2천 붕괴 이렇게 뉴스 타이틀이 나오던데 그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긴축 발작은 8월 달에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들어오면서 나오는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금리 인상이 일단 확정될 때까지 시장은 위쪽으로 가볍게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12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월 하순 정도까지는 시장은 좀 답답할 겁니다. 이것을 좀 감안하신다라면은 큰 공포감이나 큰 기대감 좀 버리시고 종목별 어떤 박스 대응이나 선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오히려 저는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구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도 1년 이상을 가져갈 가치주들도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정도 선별을 하시고 그 외 종목군들은 경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주도주들을 계속해서 선별을 해서 다음번 시장 구간에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편 구간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전화 팬다운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